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1학기 스포츠와 심리학의 2의 수업 보강 영상으로 여러분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내 드린 대로 영상이 2가지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들 그 영상 편하게 들으신 다음에 제가 영상 내에서 드리는 질문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2가지 영상에 각각 하나씩 댓글 달아주시면 그것으로 출석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혹은 지루한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도 가능한 실제 선수들에게 제공을 하는 멘탈 코칭 내용,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내용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멘탈 방법이 어떻게 적용하면 어떤 좋은 멘탈 방법이 될까, 멘탈 코칭 방법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얼핏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스포츠 멘탈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는 결국은 시합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시합에서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퍼포먼스가 잘 나오려면 체력,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순간의 집중력 혹은 뭐 자신감 이런 멘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자신감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에 선수들은 긴장, 불안,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건 비단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뭐 시험이 있거나 발표가 있거나 오디션이 있거나 뭐 면접이 있거나 이렇게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잘 발휘를 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긴장과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인간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생긴다.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이나 긴장이 생긴다. 이렇게 많이 해요. 요 메슬로우 인간의 욕구 5단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요런 단계로 인간의 욕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맨 밑에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사회적 욕구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욕구가 이제 발전이 되어 나가는데, 원시 시대에는 어떤 욕구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인간의 내면에. 자, 그 시기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 원시 시대 사람들이 식량 고갈 혹은 체온을 어떻게 조절할지, 그리고 우리가 주거지가 안전하게 잘 보존이 될지, 그리고 동물, 짐승 이런 외부 공격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됐고요. 이것들은 다 우리의 어떤 생리적 욕구 혹은 안전의 욕구입니다. 굉장히 이제 낮은 차원의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원시 시대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자, 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또 언제 짐승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뭐 우리가 발전을 하고 나서는 부족과 부족이 생기면서 타 부족과의 전쟁이 발생될 수도 있죠. 또 알지 못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질병이나 부상이라고 하면 바로 생명의 위협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원시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해왔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심박수가 증가해야 돼요. 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 집중을 딱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면은 체온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각성이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게 되죠. 그리고 어디서 뭐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은 이것들 모두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항상 내가 대비를 해놔야 됐어요. 그쵸?
이것이 이제 원시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었을 겁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현대사회에는 어떤가요? 우리가 우리 생활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 뭐 기후변화에 굉장히 뭐 신경을 쓴다든지 짐승의 공격을 대비하든지 이러지는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그것이 뭐 친구가 됐건 가족이 됐건 뭐 직장이 됐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뭐 회사에서는 어떤 뭐 회사의 그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가 될 거고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는 뭐 예를 들면 내 집 마련, 혹은 뭐 어떤 뭐 일상에서는 혹은 내가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계획을 진행을 하다가 이 계획이 좀 잘 되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수정과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혹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린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안전, 생리적 욕구를 뭐 해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우리는 지금 발현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원시시대 사람들처럼 이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심박수가 증가해야 될까요? 체온이 상승해야 될까요? 각성해야 될까요? 뭐 말하자면 이제 과하게 각성을 해야 되는 걸까요? 혹은 늘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말하자면 긴장, 불안, 두려움을 항상 느껴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심박수를 안정시켜야 되고요. 또 적정하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평정심을 가져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그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긴장, 불안, 두려움을 느껴요. 하지만 우리 삶을 이루는 요런 것들은 다 우리 힘으로 통제 가능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도록 뭐 상황 파악 능력을 기른다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계획을 수립할 때 뭐 팀원들과 의논을 한다든지, 뭐 높은 분들의 뭐 피드백을 받아서 잘 수정 보완한다든지, 결과 분석을 뭐 전문가에게 맡긴다든지, 발전 방안을 수립을 해 나가는 건 내가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더 좋아질 거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들은 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해내야 될 때, 심박수가 안정돼야 되고 적정하게 각성해야 되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될 때 왜 아직 우리는 긴장, 불안, 두려움을 느낄까?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은 이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은 그 원시 시대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 뇌과학적 얘기니까 제가 뭐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아직 우리는 원시시대 사람들의 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반대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다가올 미래를 아직 알 수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긴장을 해 나가는 것이다.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원시시대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시대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긴장,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심박수를 안정하고 적정 각성하고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멘탈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 불안, 두려움, 가장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감정들부터 한번 왜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원시시대에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쭉 전해져 온 긴장,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DNA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멘탈을 잘 다스려서 집중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높이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선수들에게 멘탈 코칭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선수마다 모두 다릅니다. 뭐 A 선수에게는 정말 찰떡같이 맞는 방법이 B 선수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멘탈 코칭의 가장 핵심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요 ROA이고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발표 수업할 때 한번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ROA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R은 뭐냐면 리얼리티예요. 자, 현실입니다. 리얼리티는 현실이죠.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빠르게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선수인데 지금 시합을 막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지금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나의 상태는 어떻지?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너무 막연하다 싶으면은 가장 간편한 방법은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의 점수가 몇 점이지? 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몸과 마음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저는 지금 몸 점수는 한 7점, 마음 점수는 한 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 몸과 마음의 점수, 특히 이제 다시 말하자면 내 상태는 어떻지? 이것을 체크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체크가 됐으면 두 번째는 objective. objective 하면은 이제 목적 이런 뜻이죠. 내가 바라는 현실, 내가 목적하는 현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지? 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내 주변에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고 내 상태가 이런데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건 어떻지? 자, 내가 몸, 마음 점수가 지금 몇 점인데 내가 몇 점 정도는 되길 바라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시합을 치르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서 지금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우리 팀이 좀 지고 있어.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 와중에 막 실수가 일어나. 자, 지금 현재 막 짜증도 나고 체력도 지치고 그래서 몸 점수 한 3점, 마음 점수 한 4점밖에 안 돼. 자, 내가 바라는 현실은 뭐지? 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니 내가 바라는 건 사실은 나는 남은 시간에 어떻게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역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 내가 바라는 거야. 를 빠르게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자각을 했으면 내가 바라는 현실을 자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네가 바라는 몸, 마음의 점수는 몇 점이야? 지금 3, 4점 정도 되는데 한 5점, 5점만 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라는 현실, 바라는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겠어요? 자, 현실이 이렇고 바라는 게 이렇다. 그러면은 바라는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네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자, 지금 몸, 마음 점수가 3, 4점인데 바라는 점수는 5점, 5점이야. 그러면은 몸은 2점 정도 올라야 되고 마음은 1점 정도 올라야 돼. 자, 그러면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점수를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몸이 3점에서 5점이 되려면 잠깐 뺨을 2번 착착착 때린다든지, 내 손으로 이렇게 착착 때리는 거 있죠.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잠깐 예를 들어 종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잠깐 타임 선언을 하고 잠깐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던지, 동료와 화이팅을 크게 외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 자, 매 순간 ROA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합 순간에는 네가 매 순간 ROA를 하다 보면은 내가 가장 최선의 시도를 할 수 있겠죠. 시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시도가 무엇인지 최소한 국민은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시도를 내가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내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가장 기본이에요. 선수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사격 선수라고 해볼게요. 제가 요즘 이제 사격 선수 상담을 하는데, 사격은 이제
뭐 몇십 발을 쏘고 나서 그게 그러니까 최종 점수에 따라서 순위가 이제 나뉘잖아요. 자,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고 내 순위 메달을 딸 수 있느냐 없느냐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라이벌 선수랑 박빙이야. 너무 중요한 순간이고 나는 뭐 10점을 쌓아야 되는데 막 7점, 8점을 쏴버렸어. 자, 너무 집중력이 좋았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졌어.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자, 현실을 한번 자각해 볼게요. ROA 해볼게요. R.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아,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실수가 나와버렸네. 지금 몸 점수 6점, 마음 점수 2점밖에 안 돼버렸어. 자, 지금이 나를 둘러싼 상황과 나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길 바래? 를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직 시합 끝난 거 아니고 남은 몇 발 동안 충분히 만회를 하려면 할 수 있어.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자, 나는 다시 정신 차리고 남은 시간 동안 만회하고 싶어. 자, 몸은 8점, 마음 7점은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도 선수들에게는. 왜냐면은 너무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내가 딱 해버려? 그럼 그냥 나 자신이 싫어지고 포기해버리고 싶어지거든요. 네,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냥 막 욕만 나와요. 아, 망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것 자체도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한 기법이에요. 그 순간에 뭐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더라도 머리만으로도 이 바라는 현실, O를 내가 충분히 몰입해서 머리만으로도 이성만으로도 그래, 마음은 지금 다 망했다 싶지만 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남은 시간 동안 만회해야지. 몸 8점, 7점은 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딱 거기서 스톱시키고 다시 현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바라는 현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생각이 정말 진심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정말로 많이 훈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A입니다. 자, 너무 실수를 해서 내가 지금 포기해버리고 싶은 현실이지만 사실은 내가 바라는 현실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침착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만회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시도가 뭘까? 빨리 지난 일을 떨치고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자. 이것을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사격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사격 같은 경우는 이 시간 안에만 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잠깐 그 휴식 시간을 잠깐 뒤로 빠져서 그 사격대에서 잠깐 뒤로 빠져서 잠깐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럴 때 잠깐 나 뒤로 빠져서 뭐 물 마실 수 있으면 물도 마시고 좀 내가 뭐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도 한번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좀 내 기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시도를 해보자. 이런 식의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시도를 빠르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ROA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R에서 O까지 가는 것도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A,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시도를 미리 세팅해 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는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걸 봐야지, 내가 물통을 여기 놔둘 테니까 이 물을 마셔야지, 이런 것들. 예전에 뭐 배드민턴 선수분도 계셨는데 내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코트를 한 바퀴 돌면 이제 자기 가방 놓은 자리를 지나가면서 볼 수 있대요. 그럼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문구 같은 걸 이렇게 프린트해 놓은 걸 올려놓고 그걸 한 번씩 읽고 왔다고 해요. 그런 식의 내가 지금 원치 않는 감정 상태에서 원하는 감정 상태로 바꾸기 위한 어떤 나만의 세팅? 루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ROA 간단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말로 쉽게 해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이것을 댓글에 달아주시는 게 이번 첫 번째 영상의 여러분들 그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ROA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고 적어 주셔도 좋고 한번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나는 이렇게 한번 ROA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한번 작성을 해봐 주세요. 여기 적어드린 거는 지금 예시예요. 뭐 시험을 보다가 갑자기 긴장이 돼서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내가 바라는 건 뭐지? 다시 정신 차리고 침착하게 시험을 봐야지. 자, 그렇다면 내가 그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잠시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심호흡을 한 다음에 다시 집중을 해보자. 이런 식의 ROA를 해보는 것. 자, 뭐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다 진상 손님을 만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자, 그럴 때 그 순간 나는 뭘 원하지? 그냥 그 사람하고 대꾸하거나 이렇게 에너지 소모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나 그냥 아무 영향도 받고 싶지 않아. 그럴 때 나는 뭘 할 수 있지?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해서 이 손님이 더 이상 나한테 진상 못 부리게 만들어 버리자. 이런 식의 도전. 이건 제가 이제 예시로 그냥 막 써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중요한 내용이 하나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ROA 하면서 A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시도를 선택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여기 뭐 선수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떠올려 보면은 그 순간에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쵸? 면접 시간에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어있다 해서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나갈 수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게 좋은 시도라고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하다가 더 좌절을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ROA 했는데 아무리 떠올라도 내가 바라는 RO까지는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시도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좌절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네가 ROA를 하면서 A까지 잘 생각을 했어. 근데 A로 내가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 감정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까지 답이 나왔는데 근데 A가 안 나왔네. 아니, 그러니까 A가 안 나왔다기보단 A가 안 나오거나 혹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네 선택지가 없네. 자, 그러면 어떻게? 괜찮아. 그래도 돼. A가 답이 안 나와도 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시도,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시도 없네? 라고 결론이 나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시도를 해서 감정 상태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도 된다니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자, 네가 원치 않는 상황에 빠져서 예를 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서 거기에 확 몰입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격 선수인데 중간에 딱 실수를 해서 아 망했다. 나 그냥 이번 대회 그냥 날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선수랑 아, 나 이런 상태네. 내가 바라는 건 뭐고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궁리를 하는 선수랑은 초점이 달라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빠져버린 선수는 그 포기하고 싶은 감정에 빠져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못합니다. 영향을 받겠죠, 하더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그 마음이 든 거를 이제 잠깐 스톱하고 이성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바라는 건 뭐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지? 를 궁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탐색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말 그대로 궁리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그 포기하고 싶은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답이 안 나와도 돼.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우리는 결국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서 원하는 목표에 가까운 결과를 내는 것이 최종 목표지. 매 순간순간 어떤 시도를 하느냐 요 자체를 우리가 해내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떤 과정이죠. 가장 바람직한 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선수들이 이 ROA를 하면서 A에 너무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는 선수가 가끔 가다 있어요. 할 수 있는 시도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떠올려도 답 안 나와도 돼. 괜찮아. 그냥 계속 생각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시도 없네로 결론이 나도 괜찮으니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시도가 안 떠올라는 게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좀 세팅을 해놓던지 나는 이 물을 마실 거야. 나는 이 뭐 문구를 읽을 거야. 나는 속으로 이 노래를 속으로 계속 부를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ROA 할 때 뭐 답이 굳이 나오진 않는 것 같다. 뭐 그렇게 그때 내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답이 나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연습이니까 뭐 이런저런 시도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에는 써서 남겨주실 거지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써보겠다라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뭐 답을 꼭 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부담을 가지거나 압박감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모두 잊어버려도 되고 요 ROA 하나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일상에서 틈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 한층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멘탈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두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게요.